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정동원 군이 KBS 예능 같이 삽시다에 2주에 걸쳐서 출연을 했습니다. 정동원 군은 정말 국민 손자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배우, 연예인들 4분 할머니 틈에서 이렇게 사랑을 깊이 받는 것을 보니 역시 정동원 군은 국민 손자, 대형 스타가 됐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의 국민 손자가 됐습니다. 그만큼 정동원 군은 아주 쑥쑥 멋진 청년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또 마침 정동원 군이 박원숙 씨와 같이 드라마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드라마를 잘라서 이렇게 씬별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같은 드라마에 촬영하더라도 그 배우들이 잘 스치지 않고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요새 그 드라마 촬영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습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대본을 리딩을 하죠. 그럴 때는 아마 다 같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박원숙 씨와 정동원 군은 드라마를 통해서 원래도 팬이었는데, 박원숙 씨는 정말 정동원 군의 팬이었는데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박원숙 씨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같이 삽시다,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원 군이 이제 박원숙 씨 집에서 그 할머니들이죠. 다 할머니들이에요. 김청 씨, 혜은이 씨, 또 누구죠? 하여튼 박원숙 씨를 비롯해서 김영란 씨, 이 4사람 틈에 정동원 꽃이 활짝 핀 거예요. 동원군을 가운데 놓고 전부 동원군을 바라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 인형 같은 동원군을 가운데 놓고 주물러 터뜨리는 거야, 이 할머니들이. 질문 공세도 이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뻐서. 근데 이제 정동원 군한테 쏟아지는 질문 중에 하나, 대본 연습할 때 어땠냐, 구필수는 어땠냐 하니까는 정말 너무너무 떨렸다는 거예요. 그 대본 연습할 때는 출연자들이 모두 큰, 정말 중강당 정도에 모여서 전부 자기의 그 파트를, 대본 전체를, 자기의 파트를 읽어 내려가니까 이건 오디션을 받는 것보다도 사실 더 떨릴 수가 있어요. 특히 연기는 자기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다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야지만 거기다 감정을 실을 수가 있으니까. 대사가 외워 있지 않으면 거기에 감정을, 대사 생각하느라고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사하고 노래하고 어떤 게 힘드냐? 당연히 연기가 힘들죠. 드라마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 많은, 아무리 동원이 무대에 서서 긴장하지 않고 노래를 잘한다 해도 그거는 박자에 맞춰서 자기가 외운 것만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연기를 해 보인다는 건 정말 긴장되는 일이죠. 정말 긴장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동원군은 하여튼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꽂히면 집중해서 잘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연기도 잘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원군이 오니까 얘 동원이한테 뭘 해줘야지 얘가 기뻐할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하고 난 너를 이만큼 좋아해서, 동원군한테 이 할머니들이 충성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주스를 갖다 줬는데 마주스도 잘 먹는데요. 특히 알갱이가 있어야 자기는 씹히는 게 맛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른 입맛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다 보니까 그만큼 습관이, 식성도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거죠. 젊은 애들 엄마들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니까 거기 태어난 아이들은 패스트푸드를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탄산음료는 안 먹는다잖아요. 탄산음료는 안 먹는다잖아요. 근데 저는 이 탄산음료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확 와서 닿는 얘기가 있었어요. 탄산음료를 먹고 방송을 하다가 우리 프로그램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다른 프로그램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프로그램은 뭐예요? 트롯맨들이 같이 만드는 프로그램. 그만큼 그 프로그램은 편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트렴을 해서 다행이었고 괜찮았다. 근데 다른 프로그램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동원군도 역시 트롯맨들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 말 속에서 살짝 스며나온 얘기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또 폭풍 질문을 하죠. 형들과 누가 제일 잘해주냐? 민호 삼촌이 제일 잘해주죠. 통화도 매일. 그 다음에 이명웅 씨도 동원이 사랑 대단합니다. 정말 동원군이 계속 말해요. 가족처럼 챙겨주고 잘해준다. 영웅의 삼촌. 뭐 이들끼리는 사적으로 계속 전화 서로 주고받고 이러고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같이 모여있는 모습을 방송으로 볼 수 없는 것뿐이지 이들의 그 형제에는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여튼 이 박원숙 씨의 동원이 사랑은 정말 끔찍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50년 연기 생활 동안 누구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없는데 방에 들어가서 동원군이 쌈지 저금통을 만드는 쌈지 돈을 봉투에 넣어갖고 와서 줘요. 근데 이 동원군 얼마나 순진한지 보세요. 그 돈이 얼마인가 하고 뚜껑 열어서 들여다보잖아요. 참 순진하고 이쁘죠? 그렇죠. 궁금하죠. 그냥 궁금하니까 보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어쨌든 박원숙 씨도 이제 인생 실패를 몇 번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남 보증 쓰지 말고 박원숙 씨도 또 인정도 많고 참 순수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삶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어쨌든 돈 아껴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원군이 여기에 또 대답을 해요. 요즘 필요한 것만 산다. 그 나이에 한참 물건 사고 유행에 민감할 나이인데 동원군이 명품을 안 산다. 자기가 계속 너무 빨리빨리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명품을 사니 못 입게 되더라 바로. 그래서 안 산다. 벌써 15살에 이것을 깨우쳤다? 알았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찌 이렇게 대단한 사람만 다 뽑아놨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필요한 것만 산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명품 옷이 아닌 것을 입고 나갔었는데 그 명품 옷이 SNS에서 화제가 됐더라. 그러니까 메이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노 메이커 옷을 입고 나갔는데 화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명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15살에 벌써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못 깨달을 일을 15살에 깨달았대요. 동원이를 위해서 그 드럼까지 갖춰놓고 동원 콘서트를, 사롱 콘서트를 또 한 거예요. 그냥 소녀 팬들처럼 앉아가지고 동원군을 쳐다보고 강냉이 음악회를 연 거죠, 한마디로. 동원이가 사갖고 온, 장날에서 사갖고 온 강냉이 음악회를 여는 그 할머니들을 보면서 나이를 먹으나 젊으나 그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법은 크게 다르지 않구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러니까 동원이하고 동원이를 너무 박원숙 씨가 감싸니까 여기에 박원숙 씨가 리더잖아요. 이 또 할머니들이 시샘을 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애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어린애처럼 동원이만 그냥 사진을 찍어주고 그러니까 나도 좀 찍으면 안 돼? 동원이 옆에 나 좀 앉으면 안 돼? 그리고 허락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역시 동원이는 대한민국의 대형 스타구나. 그리고 동원이가 그 평창에 그 양 농장을 가니까 역시 동원이의 그 에너지가 그 양들하고 같이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 노는 모습이 역시 청소년은 또 청소년이구나. 무대에 서면
어른만큼 그 무대를 훌륭하게 만들어내지만 역시 애는 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늘 그리운 그 할아버지 얘기에, 할아버지 그 이제 낚시터에 가서 두 사람이 나누는 그 자료 영상이 또 뜨더군요. 그럴 때 되면 그냥 눈물이 좀 울컥하게 돼요. 저도 할아버지한테 1억짜리 1억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주사를 맞으면 할아버지가 날 것 같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그 절절한, 오늘날의 동원군이 있게 만드신 그 할아버지, 노래곡을 다 동원이를 위해서 찾아주고 드럼을 사주시고 색스폰을 사주시고, 오늘의 동원이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만들으셨지만 이렇게 크게 성장한 동원을 못 보고 돌아가신 것이 동원이 마음에는 늘 그리움으로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또 동원이로 하여금 멋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힘이 되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